네, 또 만기의 주간입니다. 시장의 큰 틀에서의 전략 체킹이 정말 필요한 또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빅피처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화해 보이콧이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것인가.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먼저 저희 점검해 볼까요? 네. 네, 일단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시장의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의 악재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지혜가 아닌가 좀 생각되고요.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에 아주 뼛속 깊이 경험했죠. 2018년부터 어찌 보면 올 3월 달까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했던 건 그 중심에는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깊게 뿌리 깊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압박 가하는 게 바이든 정부에 가서는 없어지냐 했을 때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걸 잘 보면 먼저 일단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반도체 기업인 SMIC하고 또 그 석유 기업이죠. CNOOC까지 블랙리스트에다 넣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또 중국 기업들 퇴출을 위한 법안을 상원 하원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은 결국 그 미국의 회계 기준을 맞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들어왔던 중국 기업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아프게 하고 상장 폐지한 게 많죠. 아주 그들의 회계 기준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200개가 넘는 주식 중에서 중국 대주주인 종목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더 큰 것은 지금 저 미 의회에서 그 5G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쓰게 되면 그 나라에 그 미군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전략 물자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재고를 하겠다. 즉 쓰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묵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뭐랄까 딜레마죠. 결국 경제를 보면 중국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안보를 보면 미국을 또 등한시할 수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 가할 때 중국도 여기다가 같이 돌팔매를 치게 되면 시장은 엉클어지는데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어요. 예. 중국이 그 무기로 삼는 건 히토류잖아요. 네. 그럼 히토류 관련돼서 국내에서 크게 이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언 머티리얼즈인데 이 종목도 보면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네. 한번 보면서 자, 설명해 그러면 요 볼까요? 잘 보면은 지금 가격대하고 요 60일 이평선이 한 4,200원 돼요. 그럼 4,200원에서 4,300원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분할 매수하면 오히려 이런 종목은 시장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번 돌팔매질하면 이러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한 종목은 뭐냐? 네, 티플렉스라는 종목도 어찌 보면 얘도 저점 만들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좀 양봉 만들어 주는데 이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미중 갈등에 있어서 보험적 성격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보아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는데 갈등은 언제든지 더 확산될 기미가 있어서 또 이거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팁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취임이 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 전문가님. 그런데 저희가 바이든 시대는 그래도 좀 날 거다. 그리고 예측 대응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 인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양국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시각이신 거죠? 바이든 시대에도. 예,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다 보니까 동정이 없었어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마 외교적으로 순리적으로 하면 우리한테는 더욱더 그 뭐랄까 도망갈 수 없게끔 아마 논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 우리 입장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뭐 트럼프처럼 막 겉으로 막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아마 뒤에서 오히려 더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시장에는 조금 더 뭐랄까
더 충격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뭔가 줄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 선택에 조금 폭이 좁아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 양국 간의 갈등이 결코 우리한테는 또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고 과제가 될 거라는 점은 큰 틀에서 점검해보고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이런 테마 주단에서는 거래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다음 저희 녹십자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혈장 치료제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완치 환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녹십자 필두로 해서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이 반응이 조금씩 큰동안입니다. 네, 일단 혈장 치료제라는 건 결국 환자가 발생되면 그 환자가 완치되면서 그 혈장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좀비 같은 경우 보면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았는데 결국 지금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네네. 치료된 게 우연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이 환자가 렘데시비르 아니면 덱사메타손 이러한 것들을 해봤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아직 효능이 입증되진 않았지만 그렇지, 써본 그렇지.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썼다라는 것은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해봤는데 그게 효과가 나온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한 거지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파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차, 3차 뭔가 효능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오늘 종목 보면은 우리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갭 떠놓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땐 오늘은 일정 부분 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은 살아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오히려 더 떨어진 다음에 향후 거래가 줄면서 좀 셔캔들 나오게 되면 오히려 거기가 분할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일단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까지 그냥 관망을 해야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차익해고 좀 어찌 보면 일정 부분만 보유하고 가시고 뭔가 새롭게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이 21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살 수도 있는 자리이고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 현금이 네. 많다면 그러나 좀 2차적으로 본다면은 네네. 36만 1,000원 여기가 2차 매수 자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녹십자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혈장 치료제 물론 한 환자긴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도출됐고 요즘에 트렌드가 또 CMO잖아요. 전문가님. 녹십자를 그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을 실어서 본다면 오늘의 조정을 굉장히 또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치료제 쪽이 메인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CMO가 녹십자의 주 포인트라고 봐야 되나요? 두 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는 또 백신 쪽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좀 알려진 기업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또 얘기했듯이 이 21 이평선은 어찌 보면 1차적으로 매력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좀 더 떨어져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동절기이고 백신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녹십자는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의도적으로 또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36만 1,000원이라는 걸 본 겁니다. 네, 예. 주가는 항상 올라가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종목을 살 때는 한 번에 사기보다는 두 번, 세 번 분할해서 사야지 더 알찬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찬 수익이 가능한 전략 팁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번 주에 변곡점이 될 거다. 그리고 올해 내내 제가 만기를 조금 돌아보니까 이전보다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갔던 것 네네. 같아요.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내만의 심술은 조금 있을 거다라는 증권사 뷰가 많이 나와가지고 만기에 대한 전망과 함께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어찌 보면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3거래일 동안 지수가 상승했을 때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오늘 지금은 뭐 시장이 하락하니까 일정 부분 무시하더라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보더라도 상승했는데 하락 종목이 많아요. 그만큼 몇몇 종목이 시장을 왜곡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만기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의외로 조용히 끝나고 그 이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만기는 조용하고 그렇죠, 다음에요. 그렇죠. 네네. 우리 보통 이제 만기일 후폭풍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만기일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나면 오히려 그 다음 날 나타날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 말일날 돼 갖고 투매 나오고 그 다음 날 되돌림 나오는 게 네네. 최근에 좀 많이 있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이 그만큼 불안함이 녹여져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가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데 그거는 앞에 일단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앞에다 둔 거지 그 뒤에는 진짜 큰 세력들이 큰 돈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뭐 외국인이 2조 파는데 2조 받는데 그 개인 동학개미가 하느냐 그건 네네. 아니거든요. 시장에 진짜 큰 손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이 한번 변화되면 갑자기 물량 던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 못해요. 근데 그들은 워낙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든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만기 이후를 조심하자.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떤 변동이 나오는지 저 이 시간에 또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큰 그림 마지막으로 그려주세요. 네, 일단 뭐 시장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럼 시장의 바로미터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일 것 같아요. 이 쌍두마차가 결국은 시장에서 급락 나오면 일단 한번 깨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아직 살아 있다라면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하지는 않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받쳐주고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이 두 종목을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방어선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 잘 확인했습니다. 네, 정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